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붓는 편이에요.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수술하고 조금은 다른데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지방이식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붓는지, 언제부터 일상생활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붓는 편이에요. 하지만 수술 첫날에는 대체로 환자분들이 좀 만족해 하시는 편이고,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얼굴의 옆면 하단부로 지방 붓기가 좀 퍼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수술하고 조금은 다른데? 라고 걱정을 하셔서 병원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지방 이식도 수술이에요. 수술을 하다 보면 피도 날 수도 있고 정상세포도 충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부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네요. 그렇죠. 우리가 새로 이식된 지방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붙는 거고, 붙는 과정들이 내 지방이 잘 자리를 잡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중요한 행사가 만약에 가까운 시일에 있다.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뒤면 출근을 하시는데 약간은 부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 이런 중요한 행사는 조금만 부어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니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방이식을 하면 평생 유지되나요? 이 부분은 이제 지방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생착이라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지방 이식을 100을 옮겨 놓으면 다 살아남는 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. 이식된 지방이 새로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는 이런 생착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또 일부는 내 조직에서 흡수되고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살아서 자리 잡는 걸 생착이라고 하죠. 네,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넣는 경우도 좀 많은가요?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75% 정도 2차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처음 지방을 주입할 때 많이 넣으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조직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남을 벗어나서 지방을 주입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, 그러면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지방 이식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주입하고 필요하다면 2차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생착이라는 게 손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건 또 아니네요. 손기술도 많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환자의 나이, 조직의 특성, 성별 등을 고려해서 수술하는 의사의 많은 경험을 통한 숙련도를 바탕으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술 후 환자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환자분들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환자들도 그러면 2차 수술 같은 것도 많이 고려하시는 편이세요? 이제 지방 이식은 어느 정도 생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주입을 할 때 원하는 목표량보다 조금은 더 주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환자분들이 좀 과해 보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하지만 조금 더 주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알맞은 양의 볼륨감을 채워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차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, 이 부분이 수술이 실패한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나눠서 조직이 받아주는 만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어차피 조금 빠지는 거면 넣을 때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많은 분들이 이왕 수술하는 거 좀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들 하세요.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야, 이왕 하는 거 많이 넣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우리 조직은 지방을 주입할 때 늘어난 한계가 있어요.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지방을 주입하다 보면 얼굴이 무거워 보이고 과해 보이고 또 표정을 지을 때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얼마를 넣느냐 보다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얼굴은 부위마다 꺼진 정도와 또 필요한 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무작정 많이 넣다 보면 부자연스러움이 생길 수 있고, 저는 조직의 특성에 맞게 피부 밑층, 근육층, 뼈 위층 이렇게 촘촘히 정교하게 채워주면서 자연스러운 볼륨감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수술 받은 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좋을까요?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. 첫 번째,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.
결국 압박이 가해지지 않아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찰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때 손으로 누르거나 압박을 가하면 모양이 흐트러지죠. 그런 것처럼 지방이식도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누른다거나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살을 많이 빼면 안 되지도 않나요?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을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잘 생착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술 후 무리한 체중 감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물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해서 잘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허벅지에 있던 배에 있던 지방의 씨앗을 얼굴에 옮겨놨으면 어떻게 해요? 영양분을 잘 줘야 되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분이 잘 안 가게 됩니다. 그러면 생착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수술 후 급격한 체중 변화는 수술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. 그리고 담배는 수술 후 회복과 혈액순환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, 수술 후에 회복기 동안에 무리한 운동 그리고 활동은 조심하시고, 음주는 한 달 정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럼 이미 지방이식을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 수술 전에 좀 상담해서 확인하면 좋을 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이 부분만 잘 확인하셔도 수술 후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우선 아까 말씀드린 수술 전후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.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지방이식 수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미리 집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오는 거예요. 나는 어디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 다음에 상담하시는 원장님이 자기 얼굴을 보고 어떻게 계획하는지, 또 원장님의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잘 파악해 보세요. 그런 명확한 설득을 하시는 원장님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면 그 수술 일정에 맞게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먹는 약이 있거나 건강상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사소해 보여도 수술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 그래야 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지방이식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째, 붓기. 초반에 붓는 건 정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니 일정의 여유를 두고 결정을 하세요. 둘째, 생착. 이식한 지방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는 빠지게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주입하게 된다. 그리고 환자분들도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. 셋째, 처짐.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더 중요합니다. 이 세 가지만 알고 오셔도 충분합니다. 그럼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